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이 어젯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합의된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정 협상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인데 이제 모든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3월에 잠정 합의가 됐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양국의 일정하에 어제였죠. 3일 이제 오후 22시니까 자정 10시가 넘어서 한국과 미국 동시에 공개를 한 겁니다. 아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문안이 공개가 되는데 총 8건입니다. 그리고 영문본과 한국어본이 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동시에 공개하면서 이제 지난 3월에 발표했던 합의 결과를 이제 구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내용과 달라졌느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협상의 조항을 들여다보면 10,000건이 넘습니다. 10,000건이나요? 네, 10,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미국 측이 요구한 거, 우리 측이 요구한 거는 총 6건이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 건을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는데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양보안이 좀 개정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독소조항으로 제기했던 ISDS 투자자 국가 분쟁제도 개정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협상이라는 게 이제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자동차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해마다 수출 물량이 집계가 됩니다. 통계로 올해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또 적자다 이런 게 나오지만 이 ISDS라는 거는 건건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17개 이상의 ISDS에 이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아니겠습니까? 엘리엇이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해방 당시 우리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8,6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아직 결정 날지도 물론 않았습니다만 연간 어떻게 뭐 나눠서 이걸 좀 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경우에는 하나를 줬지만 자동차를 내줬지만 이 ISDS라는 이제 이 독소 조항을 뺐기 때문에 어떤 빼기보다는 개정상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DS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사실 한미 FTA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국을 상대로 이제 제소를 거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국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할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 기관에다가 직접 소송을 합니다.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코리아라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를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고 결국 이 안은 들어갔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얻어낸 것이 ISDS의 경우에는 우선 우리의 요구대로 만일 정말로 네가 피해를 봤다면 우리 한국이 입증할 게 아니야. 엘리엇 니네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장해. 투자자가 입증하도록 이제 개정 사항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는 이제 여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EU FTA, 한중 FTA 이런 FTA 다른 투자 협정 때문에 거기에서 ISDS를 이유로 절차가 시작이 됐다면 이 같은 사안으로 한미 FTA에 통해서는 ISDS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없도록 이게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송 도중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중재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면 바로 종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또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규제와 투명성을 좀 확보해달라 이런 것도 조금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 분쟁에 이렇게 엮여 있는 건이 여러 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 17건 이상이 되고요. 그 건건이 들여다보면 조 단위의 소송도 있거든요. 뭐 론스타 건도 그렇고요. 엘리엇 펀도 그렇고요. 대부분 헤지펀드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단기간 투자자들의
고수익을 내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국의 손해를 봤다. 특히나 이제 어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오히려 이제 이전 정부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뒤집었기 때문에 예.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지금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독소 조항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걸 텐데 왜 미국이 이걸 양보했을까요? 협상은 예.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요구했던 건 자동차였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의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벌어들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입니다.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 굉장히 침체된 제조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블루컬러, 이 노동자들의 이제 표심으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뭐 대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굉장히 이 한미 FTA 경우에서 격양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일자를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FTA다. 예.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럼 우리가 방어할 건 뭐냐? 자동차를 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건 바로 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독소 조항, 이 ISDS를 우리가 제일 첫 문장에 예.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자동차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양보했습니까?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양보한 것을 보게 되면 예. 하나는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픽업 트럭이 문제입니다. 픽업 트럭의 경우 당시에 이제 당초 이제 한미 FTA 개정 전에는 이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예. 한국산 픽업 트럭도 미국이 무관세로 진행을 하자 수출이 가능했었는데 예. 이거를 20년 정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20년 정도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산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예. 2041년이 넘어서야 무관세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그럼 그때까지 사실상 미국 그 픽업 트럭 시장에서 한국산은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겠네요? 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팔려고 하면 25% 가격 이게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추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열세다 보니까 예. 사실상 이제 팔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하는 측면에는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안전 규정과 우리 한국이 굉장히 환경 보호 때문에 안전 규정이 좀 까다롭다. 미국의 안전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예.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 제작사별로 그동안 한 2만 5천 대까지였는데 수입 허용 물량을 제작사별로 2배 정도 쿼터를 더 줘서 5만 대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정부의 입장은 뭐냐? 사실 픽업 트럭의 경우 화물 자동차는 지금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이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 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도 사실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팔리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2만 대 미만의 물량이었어요. 그걸 쿼터를 5만 대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선택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예. 게 정부의 변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 자동차 업계는 예. 당장 이제 계획들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당장 이제 한국의 자동차 업체 가운데서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내후년쯤 2020년쯤에 이제 북한의 픽업 트럭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산타크루즈라는 이제 이 트럭을 이제 이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예. 이게 관세가 25%로 높아지게 되면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지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언제까지 좋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걸 20년 동안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쌍용차는 지금 이 생산하고 있는 픽업 트럭이 있는데 이것을 또 고율에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수출하려면 예.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대미 수출하는 건 미치는 장사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약간의 볼멘 소리는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업계에서는 지금 이번에 관세를 이제 조금 높여주고 픽업 트럭의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수입 자동차의 국내 시장을 허용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예. 오히려 미국이 지금 대중국을 이제 겨냥해서 예. 전 세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수입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 굉장히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 이 통산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침해를 예. 했는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 예. 결과가 사실 지금 이쯤 8월 말 내지는 9월에 나올 것이어서 예. 이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에서 아무리 우리가 관세를 무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무역 확장법이 더 우선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이번 무역 협상, 개정 협상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양보한 건보다 오히려 지금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나올 이 보고서, 과연 미국의 산업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 예. 이거는 전 세계를 이제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최고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IT 중심의 물품에 대해서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날짜 D-Day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계속해서 무역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자동차 부분까지 현지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이제 철강에서 시작한 무역 분쟁이 자동차로 확산될 수 있는데 예. 그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미 무역 흑자의 거의 한 70% 이상을 지금 지난해까지 자동차가 그동안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미 흑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피해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이제 자동차를 양보한 대신 다른 산업 분야에서 실리를 챙겼다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야는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라는 게 우리가 요구했던 게 지금 ISDS 그리고 이제 이 섬유 부분, 예. 섬유 부분의 이제 원산지 기준 개정. 근데 이건 좀 미미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무역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좀 확보해달라.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가 우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반도체거든요. 예. 지금 반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고 있는데 이거 계산 방식을 좀 공개해달라. 과연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반덤핑이라는 건 국가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적당하지 않은 이런 이 부정한 이제 이 상계 관세나 이 덤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니네가 계산하는 식을 좀 공개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이런 방침이 협상에 반영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량적으로 양쪽의 이익을 다 이제 득실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해명인 겁니다. 예. 철강과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철강은 사실 개정 분야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앞서서 예. 우리가 쿼터를 이미 많이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줄였고요. 대신에 이 철강은 양보를 했고 대신에 농수산은 우리가 방어를 한 겁니다. 끝끝내 농수산은 안 된다라고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양국 내에 이제 이 각국의 서명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국회 비준, 의회 비준 절차를 밟을 때 미국에서 이제 여론을 보게 되면 예. 왜 농산물을 포기했느냐. FTA 개정 협상에서 농산물을 왜 뺐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굉장히 의도치 않게 예. 문제의 소지가 변수가 될수 있는데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무역대표부가 앞서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블루베리나 체리나 사과, 배 같은 미국산 과일에 대해서 한국의 무역 장벽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라라고 한미 FTA 개정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미국산 농산물 개방 압력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국내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 이르면 이달 말까지 서명을 위한 절차가 이제 양국에서 완료가 되고요. 양국 통상 장관이 서명하게 되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내년 1월 1일까지는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양국이 모든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에 상대국의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달 정도 60일 혹은 양국이 별도의 합의한 날에 발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